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9에 그림 3-5를 보세요.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회로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접지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저번 시간에는 회로가 접지를 바로 표현을 안 했었죠. 회로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접지가 따로 표시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아래쪽을 접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전원을 한번 보세요. 전원을 보면은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걸로서 여기가 접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E라는 전압이 5V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E라는 전압이 5V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V. 5V는 기준이 있어야 5V가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접지가 기준이 됩니다. 접지를 기준으로 5V만큼의 전이라는 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0V보다 5만큼 높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만큼 높은 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5에서 0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5V라는 전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V라는 전압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양 단자를 이렇게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 전압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이 전압이 5V라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면은 멀티미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전이차를 이루어주죠. 5 빼기 마이너스 3이 됐어요. 8V라고 이루어집니다. 8V라고. 그러니까 이 5V라는 것도 마이너스 3V라는 것도 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5V가 여기 위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0V는 여기 위치라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3V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0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듭는다면 이렇게 돼요. 전류는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올라가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0에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5가 0보다 5만큼 높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잘 흐르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전이차가 얼마가 돼요? 전이차가 이만큼 돼요.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전이차가 이만큼 돼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에 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5V를 읽어보면은 얼마를 준단 말이에요? 8V를 이렇게 찍더라는 거죠. 5V가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가 5V가 이렇게 지더라는 거죠. 그죠?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V라는 것도 기준은 뭐라? 접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접지가 1V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이걸 기준으로 이 전압이 5V라는 말이죠. 마이너스 3V도 여기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찍어보니까 0V보다 아래에 있더라는 3V만큼 아래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찍히더라는 거죠. 기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전압이 몇 볼트다 그런 말들은 전압이 몇 볼트다 이러면 그런 기준이 뭐라? 접지입니다. 접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접지라는 표시가 없지만은 접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로가 이런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만은 도면이 회로가 길어진다든지 복잡해졌을 때 그죠? 접지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회로 접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이렇게 막 선으로 계속 연결하다 보면 회로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설계를 하면 불편하니까 도면도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같은 자리고 이게 접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해도 그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 떨어진 게 아닌데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회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개방 회로가 아니고 닫혀 있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 자체가 밀려있는 회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회로를 보면은 여기에 E라는 기술 여기에 이 두 개의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하고 germanium 다이오드가 둘 다 순방향 연결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등가 회로로 다시 바꿔보면은 이게 0.7V고 이게 0.3V고 실리콘 germanium 2V를 알아야 되겠죠. 2kg죠, 2kg. 2.2kg.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회로의 키로 협회 전압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전압 상승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다,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VSI 그 다음에 플러스 VG이다, 그죠? 플러스 VO 제로다, 그죠? E는 5V죠. 마이너스 5 SI 0.7이죠. G가 0.3이다,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4V다, 그죠? 출력 전압은 4V입니다. VO는 4V입니다. 아이디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4V니까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여기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는 ID잖아요, 그죠? VO는 IDR입니다. VO는 ID의 R이니까 ID는 R분의 V는 거죠. 2.2kg 4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I가 구해집니다. ID는 1.8mA.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해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림 3-6을 한번 살펴봅시다. 해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실리콘 다이오드가 다이오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해로잖아요, 그죠? 직렬로. 이제 해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볼트 2.2kg 실리콘 다이오드 게르마늄 병렬 연결된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실리콘 다이오드하고 게르마늄 다이오드가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리콘 다이오드의 이 볼티지는 0.7V고 게르마늄 다이오드는 이 볼티지가 0.3V입니다. 게르마늄 다이오드가 전압이 훨씬 낮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볼티지라는 것은 시너솔드 전압이라고 인계 전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온오프를 결정하는 전압이 되는데, 실리콘 다이오드하고 게르마늄 다이오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전기적으로 온되겠습니까? 0.3이라는 게 더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0.7보다는, 그죠? 작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에 이렇게 전원을 걸어줬을 때 두 개의 다이오드가 저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볼티지가 더 작은 게 0.3V,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다이오드가 전기적으로 온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게 온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온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돼야 되는데 온될 수가 없죠. 왜? 게르마늄에 0.3V 전압이 딱 걸리는 순간에 이 부분이 온돼 버립니다. 이 부분을 0.7V까지 올라가야 온이 되는데 0.3V에 이미 여기 있어 온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회로는 실리콘 다이오드가 병렬로 비록 연결되어 있지만은 회로가 어떤 회로가 된다고? 게르마늄 다이오드만의 회로가 됩니다. 이 회로가 됩니다. 실리콘 다이오드는 이게 전기적으로 오프가 되어버리죠. 오프가 되어버리니까 개방시켜버리면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등가회로로 바꾸고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개방시켜버리면 온은 이게 온 돼버리니까 등가회로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게르마늄 다이오드, 그죠?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게르마늄이죠. 0.3V잖아요. 0.3V잖아요.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출력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한단에 측정하는 그런 결과 같아요. 건전지 0.3V짜리 건전지 달아놓고 그 전압 얼마 걸리는지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해로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출력 전압은 바로 0.3V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로 해석합니다. 이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킬로이프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R에 걸리는 점은 VR에 합시다.
다음에 출력 전압 V오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E는 5V죠 그죠? 마이너스 5. VR은 I의 R이잖아요 그죠? I의 R이니까 R 2.2kg네. V오는 0.3V입니다. 따라서 ID는 2.6kg에 이렇게 해서 ID 값이 2.14mA. 자, 회로를 마치기 전에, 수업을 마치기 전에 요 회로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위에 회로, 아래 회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회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R1을 R2로 합시다. R3로 합시다. 출력전압 비교를 합시다. R3가 없다고 합시다. R3가 없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0.7V라고 가정해 봅시다. 없을 때 다시 R2로 R2가 없을 때 R3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니까 0.3V가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에로 아래로 차이점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기 출력 전압 얼마 걸립니까? 0.3V 걸린다고 했죠. 자, 똑같은 0.7V, 3V잖아요. 그죠? 여기 출력 전압이 0.3V 걸릴까? 그렇지 않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0.3V보다 작은 전압이죠. 여기는 0.3V 걸리는데 왜 이게 0.3V 안 걸립니까? 더 작은 전압이 걸립니까?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자, 여기는 이 다이오드는 마치 아래 회로에 전원 연결되어 있는 소자처럼 동작을 하고 그죠? 0.7V, 0.3V짜리 그죠? 마치 전원이 들어있는 소자처럼 동작합니다. 그걸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해요. 액티브 디바이스, 능동 소자라고 합니다. 이거 능동 소자. 소자를 모델링을 했을 때 안에 전원이 있는 회로로 모델링이 되면 그건 다 능동 소자입니다. 근데 저항을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안에 전원이 있습니까? 저항 안에 전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해요.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해요. 수동 소자라고 해요. 수동 소자. 자, 왜 이건 0.3V가 걸리는데 이건 왜 0.3V가 작게 전압이 걸릴까? 방금 설명했죠. 위에 다이오드가 있고 이 각각의 다이오드들은 이런 무릎 전압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건 능동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자체적으로 이런 전원이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라마늄 다이오드가 훨씬 더 빨리 작은 전압에 온되니까, 그죠? 이 실리콘 다이오드는 0.7V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0.3V 이게 미리 온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전압이 0.7V만 걸릴 수가 없어요. 0.3V만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업고가 되는 거죠. 업고가 된다는 말은 회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내 버리면 돼요. 그럼 이 회로는 게르마늄만의 회로가 되고, 결국은 게르마늄의 2V지 0.3V니까 이 건전지 0.3V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은 건전지 양단에 측정하는 거니까 0.3V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저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0.7V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만큼 전압들이 기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죠? 전원이 아니라면 이거는 전원이 아니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0.7V 발생하고 이게 0.3V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부하라 이 말이죠. 수동수단이 말이죠. 패시브 디바이스란 말이죠. 그럼 정확히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가 개방되는 게 아니죠. 두 개의 저항보다 이 두 개 중에서 예를 들시면 1kg입니다. 예를 들시면 500오hm 가성했을 때 두 개의 이 병렬 연결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이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질 거예요. 전체 저항이 더 작아질 때 말이죠. 500ohm으로 측정했을 때 1.3V 되는 말입니다. 1kg으로 측정했을 때 1.7V인데 이거 두 개를 병렬을 갖다 붙이면 이 저항도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저항으로 가지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 전압보다 더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회로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